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공주하고 왕자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보려고 해요.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지금 보면은 펜으로 거의 다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채색을 간단하게 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이 부각된 일러스트레이션이 거의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인물이 있는 것도 그릴 수 있고, 풍경이 있는 것도 그릴 수 있고, 뭐 물체가 있는 것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펜으로 많이 그리고 수채화를 가볍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볍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쉽게 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전에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종이 뒤에 이렇게 연필로 까는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막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로 칠한 거를 이렇게 두고 요 위를 연필로 이렇게 선을 따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면 종이 뒤에 이렇게 연필 자국 남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어차피 우리가 펜으로 해줄 거니까 펜으로 또 해줄 건데 이거는 그냥 위치 잡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자세하게 그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그림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연필을 눌러서 선을 다 그려주었어요. 이거를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렇게 되면 요 밑에가 이렇게 이 그림이 이 연필을 이렇게 문질러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네.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선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서 이렇게 이 이게는 유성펜으로 해야 돼요. 그 그냥 모나미 같은 볼펜도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펜을 한번 종이에 해보시고요. 물을 살짝 묻혀봐 주세요. 그래서 얘가 물에 번지는 아이인지 번지지 않는 아이인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물감을 들어가 주세요. 네. 수성펜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스케치를 먼저 펜으로 꼼꼼하게 해주세요. 네, 보이는 건 다 그리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해주세요. 요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시면은 그냥 연필로 살짝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으로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명암이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우선 이 모양의 틀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틀 마저 잡고 올게요. 네. 요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연필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슬슬슬슬 지워주세요. 근데 이게 펜이 안 마르고 지우면 이게 확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이 다 말랐나 조금 시간을 좀 두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오셔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이 겹쳐진 것들이 보이죠. 선이 겹쳐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명암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을 해칭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펜으로 그림 그리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밝은 쪽, 어두운 쪽, 이런 식으로 요건 앞에 하얀 거, 뒤쪽 어두움, 이런 것을 표현을 하려고 지금 이거를 빗금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한 일자를 이렇게 벌집 피자 모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일자를 그냥 이렇게 겹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한 일자를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느낌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짧은 선을 반복해서 넣어주면은 명암이 표현이 됩니다. 네, 여기 목선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선을 빠르게 축축축축축축축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묘사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묘사를 해주세요. 묘사를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꽃을 볼 때 그냥 꽃이 있다 하는 것보다 개망초가 있고 들국화가 있고 민들레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팔꽃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꽃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그것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 마시고 좀 더 애정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 묘사도 얼마나 많은 장식품이 있나, 무늬가 있나, 그런 것들 차근차근히 관찰해 주세요. 벽돌도 요 아랫부분만 하면은 약간의 명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을 2번, 3번 반복해서 그으면 요 부분이 조금 명암, 틈 같은 느낌이 들어지게 됩니다. 묘사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얀 물체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앞에 있는 하얀 드레스가 돋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뒤쪽에 선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돋보이게 되지요. 네. 그래서 축축축축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람이 탁 눈에 보이고 뒤에 배경은 뒤로 싹 물러나는 게 보이죠? 네. 요 해칭선 더 많이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해칭을 하면서 이렇게 밝은 곳, 어두운 이런 것에
덩어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칭으로 밝음, 어두움,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묘사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쭉쭉쭉쭉 뒤쪽에 한번 눌리면은 이게 눌리면은 훨씬 이 공주가 더 돋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 해칭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해칭을 하실 때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근데 이 바깥 부분을 눌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눌러지게 되냐면 이렇게 눌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와 이 바깥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바깥 부분이 함께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선을 얘하고 조금 상관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네, 그냥 좀 그냥 좀 이 동그라미와는 상관없이 방향을 넣어주면은 이거 뒤에 있는 것과 이 동그라미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원피스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배경이 더 공주하고 붙어가지고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넣는 방향도 신경 쓰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을 때 이렇게 삐져 들어가지 않게 조금 조심하시면서 신경 쓰면서 들어가 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 요 정도까지 그려주시고요. 채색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그림이 되게 펜 그림으로 이 정도 펜으로 묘사했으면은 펜만으로 끝내도 되지 않아? 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펜을 많이 올렸어요. 그죠? 네. 이게 이렇게까지 올리면은 채색을 되게 가볍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실 때 선을 어느 정도 넣고 채색을 어느 정도 넣고 이 정확한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없는데 좀 그냥 아무리 그냥 제 생각에는 스케치가 이 선이 많이 돼 있으면 채색이 좀 가벼워도 그림이 좀 완성도가 이거 다 됐다 싶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수채화가 완전 그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선을 좀 많이 넣어서 우리가 펜보다는 펜이 물감보다는 조금 다루기가 쉬우니까 펜을 많이 먼저 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을 들어갑니다. 채색을 들어가는데
언제나 요 하트 같은 거 삐져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부분부터 우선 눌러주려고 들어갔어요. 지금 초록 색깔 계열을 사용했고요. 요거 칠하실 때도 계속 한 색깔만 가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지금 황토색 계열, 갈색 계열을 좀 섞었어요. 섞어서 칠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절대 제일 중요한 건 삐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때 꼼꼼하게 칠하기, 크레파스로 삐져 들어가지 않기, 그거 되게 했잖아요. 크레파스로 삐져나가면은 밉잖아요. 물감도 똑같아요. 물감도 삐져나가지 않고 꼼꼼하게 색칠해주고 그러면은 그림 예뻐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유치원에서 나이를 먹었으니까 여기서 색깔 변화도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감에서 슬쩍슬쩍 다른 색깔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깔 그냥 톡톡톡톡 넣어서 조금씩 섞어 들어가니까 색깔 변화가 은근히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한 색깔 칠한 것보다 조금 좀 풍부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스케치북을 좀 비싼 걸 썼어요. 평소에는 다이소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이게 300g짜리 종이거든요. 그래서 화방에 가시면은 300g짜리 수채화 종이 주세요. 이러면은 주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종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거기다 그렸어요. 네. 그래서 어떠한 종이 그리셔도 괜찮은데 그냥 오늘은 저는 이 종이에 그렸어요. 평소에는 저도 비싸서 다이소 종이 써요. 다이소 캘리그라피용 종이가 괜찮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기만 눌렀는데 지금 공주랑 왕자랑 이쪽 밝은 라인 딱 삐져 들어가지 않게 하니까 확 살죠. 네. 그래서 어둠부터 뒤쪽부터 한번 슬슬 눌러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면적을 칠하면서 물동이 이렇게 맺히면 요걸 끌고 다니시는 거 보이세요? 끌고 다니는 거? 네. 그래서 물을 빼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림에 물이 없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림에 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붓에 물이 없으면 여기도 물이 없겠죠? 그래서 걸레 같은 거를 사용해서 붓에 물을 이렇게 걸레에다가 톡톡톡톡 붓을 쳐주면 물이 빠지니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물동을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물동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물동을 끌고 다니면서 칠하면 좋은 점은 넓은 면을 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물감을 찍지 않아도 이 물동을 끌고 가면서 넓은 면을 쭉쭉 칠할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삐져 들어오는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는 물로 이렇게 살짝 닦아내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고 요 바깥에도 다시 눌러줄게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서 햇빛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옆쪽 부분보다는 조금 더 물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네. 저는 수채화를 그릴 때 무채색으로 조금 먼저 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하는 편이에요. 색상보다 조금 어두움이나 이런 것부터 그냥 먼저 잡아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그냥 이 드레스하고 바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쪽쪽쪽쪽 눌러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은 공주가 확 보이죠? 여기 기둥도 왕관보다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서 어디가 앞에 있는지 어디가 뒤에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 지금 물 되게 많이 섞은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 뒤에 창문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노란색이 칠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공주라 왕자가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발을 보면은 되게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있고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고 착착착착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의자보다 공주와 왕자가 앞에 있어서 이 벽도 한번 눌러주고 의자도 한 번씩 눌러줄게요. 이렇게 근데 앞뒤 관계를 꼭 설명하지 않고 그냥 색깔로만 그 이 물체는 무슨 색이다, 무슨 색이다 라고 칠해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이 그림이 이런 방식으로 그려져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그려볼게요. 초록색도 칠하고 지금 조금 다른 초록색도 칠해봤어요. 네. 이렇게 칠했는데 여기가 너무 밝아서 왕자 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툭툭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물감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봤는데요. 나 이거 펜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펜으로 또 마른 다음에 더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도 지금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눈으로 봐도 잘 모르겠어서 손으로 만져봅니다. 요 의자가 이거는 옆면, 요거는 세워져 있는 면, 그런 거를 좀 분할을 하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둡다는 게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물이 많이 섞인 색깔이에요. 네. 너무 물감을 진하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칠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의자가 배경 요 뒤쪽 빈 공간이랑 떨어지지 않아서 한 번 더 칠할게요. 네, 이렇게 칠해서 한 번 더 칠해서 나눠줍니다. 여기도 아까 한 번 칠했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칠해줍니다. 네. 그리고 설명하고, 이게 되게 진하지 않은 색깔로 덧칠하는데도 티가 확확 나요. 요거 되게 흐린 색깔, 이거 봐요. 되게 흐린 색깔이죠. 근데 이거 칠해 놓으면은 요거 보이거든요. 네. 이 왕자 옷이요. 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흐린 색깔로 요 정도만 어두움을 칠해줘도 이거 충분히 이거 명암 배 보이네? 이거 흰 옷에서 명암 들어간 것 같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공주 이 망토도 흰색이거든요. 근데 무채색을 요거는 약간 노란 색깔 쪽으로 했고 요거는 약간 갈색류 이런 색을 좀 더 섞어서 다른 느낌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흰색 옷이어도 어떤 색을 조금 더 섞어서 명암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여긴 더 황토색을 더 섞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앞뒤 관계랑 덩어리만 표현하는데도 지금 그 물체 뭐 노란색 머리, 빨간색 신발 이런 거 지금 아직 표현 안 했는데도 얼추 지금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무채색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림이 무채색을 사용을 잘하면은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무채색 넣었으면 이제 색깔도 좀 넣어 볼게요. 왕관 넣어주시고, 지금 노란색 머리에 노란색 왕관인데 이럴 경우에는 노란색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서 그 노란색의 종류를 조금 다른 걸 쓰셔도 좋아요. 아! 제가 이 왕관 칠했는데 지금 머리 칠하려고 노란색 만들었거든요. 여기 칠하고 바로 여기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번지죠? 여기 경계에 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신발부터 다시 칠할게요. 신발은 머니까 괜찮겠죠? 네. 신발을 칠해요. 신발 칠합니다.
그리시다 보면은 저도 지금 칼 여기에 이렇게 무늬를 펜으로도 넣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물감 채색 다 하시고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칠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물감 칠하시면서 이렇게 흰색 부분 삐끔삐끔 남는 것도 그림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펜하고 페나 같은 경우는 수채화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칠해지지 않아도 그림이 또 되게 느낌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 물감에는 살색이 없어요. 살색이 없는데 그럴 때는 황토색류하고 붉은 색깔을 이렇게 섞어요. 황토색하고 붉은 색깔을 섞어요.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 많이 타주세요. 물을 많이 타주면 이런 색깔 나오거든요. 피부색 같죠? 네, 그래서 붉은색하고 황토색 섞어서 피부를 칠해주세요. 물을 많이 섞어야 돼요. 그래서 흰색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색 만들 수 있어요. 얼굴 칠해주시고요. 뒤에 의자 요거는 노란색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안 칠했어요. 이제 여기 말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 칠해 볼게요. 이렇게 좀 색칠을 건너뛰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좀 여기에다가 바로 옆에 거를 바로 칠하지 말아주세요. 말라야 되니까. 이렇게 노랑을 칠하고 뭐 어두움도 더 진한 노란색 만들어서 칠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펜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채화가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펜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이 빨갛게 칠해주시는데 요걸 칠한 다음에 붓을 헹궈요. 그 다음에 붓에 물만 묻혀서 물만 묻힌 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요 뒤쪽을 톡톡 두드려줘요. 그러면 볼이 이렇게 발그레해집니다. 네. 아이고, 제가 바지를 안 칠했네요. 다 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바지를 안 칠했습니다. 바지를 칠하겠습니다. 바지를 칠해줍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남기고 칠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살짝 남기고 칠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무채색 여기 어두움을 안 했네. 조금 흐리네요. 그럼 조금 더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채색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색깔로 들어가고 또 마무리는 저는 무채색으로 또 잘하는 편이에요. 무채색으로 또 이 톤이 모자른 부분 이렇게 뚝뚝 던지면서 채워주세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